전기차의 온돌 방식을 적용한 복사열 난방 시스템입니다. 전기를 흘려주면 한국의 신기술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발칵 뒤집는 중입니다. 100년 독일의 자존심이자 상징인 연방의회 라이히스탁에서도 충격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존심을 꺾지 못했던 독일의 저명한 박사가 독일의 모든 전기차 생산 라인을 멈추고 한국의 기술 좀 배워오라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이며 난방과 취사를 이상적으로 겸한 세계 유일의 지혜가 담긴 이것. 한국식 이것이 독일의 건축과 전기차 산업까지 뒤흔들고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문화재가 된 전남 보성 오봉산의 구들장 채석장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반도의 온돌이 가장 눈부신 발전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야말로 28년간 라이히스탁의 에너지 시스템을 총괄해온 한스 밀러 박사는 동양의 원시적인 난방이라며 온도를 무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던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유럽 최고의 기업들이 앞다투어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실패로 돌아갔고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는 난방비에 의회는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Ich gerne halt barfuß laufe. Das ist natürlich angenehmer, wenn der Fußboden warm ist und halt auch die Luft ist wesentlich. 의원들은 추위에 떨었고 직원들은 장갑을 끼고 일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의 전통 기술이 유럽의 심장부를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밀러 박사는 왜 모든 것을 걸고 한국의 온도를 선택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연방의회 에너지 시스템 총괄 책임자 한스 밀러입니다. 뮌헨 공대에서 건축공학 박사 학위를 받고 28년간 라이히스탁에서 근무해왔죠. 라이히스탁은 독일의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의회 건물로 독일의 전통적 위상을 보존하면서도 현대 민주주의의 가치와 친환경 기술을 성공적으로 통합한 곳이랍니다. 유럽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독일에서 제가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에 무릎을 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2023년 12월 그 차가운 겨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일찍 라이히스탁에 출근했을 때였어요. 제 책상 위에는 매달 올라오는 에너지 사용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치는 순간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달 난방비 청구액 87만 2천 유로. 작년 같은 달보다 40%나 증가한 금액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날씨 때문에 난방 가동을 평소보다 더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이건 너무 심각했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였음에도 의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밀러 박사님, 제 사무실이 너무 춥습니다. 아침에는 장갑을 끼고 컴퓨터 작업을 해야 할 정도예요. 회의실 온도가 불균일해서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비싼 난방비를 내는데 왜 이렇게 추운 겁니까? 매일 아침 이메일함은 이런 항의로 가득했습니다. 28년간 이 자리를 지켜오면서 한 번도 이런 상황은 없었어요. 독일의 최첨단 난방 시스템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앞에서 처음으로 제 전문성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죠.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12월 중순, 독일을 강타한 한파는 모든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어요.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기온의 의회 건물의 난방 시스템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최대로 가동해도 실내 온도는 18도를 넘지 못했죠. 문제는 단순히 온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천장으로만 올라가 열효율은 바닥을 쳤고 건조한 실내 공기는 의원들의 호흡기 질환을 악화시켰습니다. 심지어 일부 구석진 사무실은 아예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임시 히터를 설치해야 했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어요. 유럽 최고의 난방 기업들을 불러 해결책을 요청했죠. 시멘스, 보쉬 등 쟁쟁한 기업들이 각자의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첨단 온도 조절 시스템, AI 기반 에너지 관리 시스템. 하나같이 최신 기술들이었죠. 하지만 제시된 해결책들은 모두 한계가 있었습니다. 천장이 높은 의회 건물의 특성상 기존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했어요. 더구나 제시된 시스템들은
모두 천문학적인 설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세계 각국의 의회 건물 난방 시스템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유럽, 러시아, 캐나다. 추운 나라들의 사례를 모두 찾아봤죠. 그러던 중 우연히 발견한 한 기사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 온돌, 미국 친환경 건축 대상 수상. 처음에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전통 난방이라니 구시대의 유물이 아닌가 싶었죠. 하지만 호기심에 자료를 더 찾아보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돌은 제가 생각했던 진부한 전통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이었죠. 특히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워 열을 고르게 전달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을 때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독일 연방의회가 동양의 전통 난방 방식을 도입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황당함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밀러 박사님, 농담이시죠? 우리는 21세기 최첨단 기술을 가진 독일입니다. 구식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말씀이신가요? 슈미트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이 날아왔습니다. 평소 저를 지지해주던 동료들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하지만 가장 강력한 반발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유럽 최대 난방 기업 테크노이트의 CEO 마르쿠스 베버였어요. 그는 제 제안이 있던 다음 날 아침 불쑥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밀러 박사, 당신 경력에 먹칠하고 싶으신가요? 온돌이라. 웃기시네요. 우리 테크노이트의 최신 시스템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계약서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근했지만 속에 담긴 위협은 분명했습니다. 테크노이트는 유럽 의회 건물들의 80%의 난방 시스템을 공급하는 거대 기업이었죠. 그들의 이권을 건드리는 것은 마치 벌집을 건드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며칠 후 독일 주요 언론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라이히스탁 에너지 책임자, 구시대적 난방 도입 추진. 전문성 의심돼. 유럽 기술력 무시하고 동양 기술 도입. 배후에 무엇이 있나? 기사들은 하나같이 저를 비난했고 온돌에 대한 터무니없는 편견들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제가 뒷돈을 받았다는 악의적인 소문까지 돌았죠. 28년 동안 쌓아온 제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은 하나둘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제 책상 위에는 항해 편지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심지어 제 가족들조차 걱정하기 시작했죠. 여보, 이제 그만두는 게 어떨까요?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아내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며 처음으로 제 결정이 옳았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스위스 취리히 공대의 에너지 시스템 연구소장이었어요. 밀러 박사님, 당신 제안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2년 전부터 한국의 온도를 연구해왔어요. 놀라운 결과들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시겠습니까? 그의 전화는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취리히행 비행기에 올랐죠. 연구소에서 본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온돌의 에너지 효율성은 현대 난방의 최소 1.5배, 열전달 균일도는 2배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테크노이트가 이미 5년 전부터 온돌 기술을 연구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그들은 이 기술의 우수성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기존 시장을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묵살해왔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밀러 박사님. 당신은 거대한 기득권과 싸우고 계신 거예요. 연구소장의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취리히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오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물러서면 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었죠.
수천만 유로의 예산이 낭비되고 의회 구성원들은 계속해서 추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베를린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후퇴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증명해내야만 했죠. 그리고 그 증명을 위해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려는 순간 또 다른 암초가 등장했습니다. 테크노히트의 베버가 의회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로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온돌은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기술입니다. 화재의 위험이 크고 건물 구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죠. 더구나 역사적 건축물인 라이히스탁에 이를 도입한다는 건 문화재 훼손입니다. 의회 내 보수파 의원들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을 들먹이며 온돌 도입을 저지하려 했죠. 심지어 저를 문화재 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협박까지 들어왔습니다. 밀러, 당신이 고집을 부리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소. 이게 당신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진실을 알아버린 저로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저항이 제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네요.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하의 날씨였지만 거대한 공항 전체가 따뜻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발끝부터 느껴졌죠. 첫인상부터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그 다음이었어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동현 박사는 저의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밀러 박사님, 온돌은 단순한 전통 기술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으로 재해석된 첨단 기술이에요. 보여드리죠. 그가 보여준 자료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온돌의 열전달 효율은 기존 유럽 난방 시스템보다 45% 높았고 에너지 소비는 35% 적었어요. 더구나 실내 습도, 유지와 공기질 측면에서도 월등했습니다. 하지만 라이히스탁은 19세기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구조가 완전히 다른데. 제 걱정을 듣던 김 박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년 전 저희가 개발한 특수 공법입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하이브리드 온돌 시스템이었습니다. 역사적 건축물의 구조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현대적 온돌 시스템을 접목하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이미 일본 메이지 시대 건물과 중국의 자금성 일부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독일의 겨울철 기후를 고려해서 특별히 설계된 버전도 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더구나 한국기술진은 이미 유럽의 건축 규정과 안전 기준까지 모두 검토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연구실에서 실제 테스트도 진행했습니다. 영하 20도의 극한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실험실에서 온돌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에너지 소비량은 기존 시스템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마법 같군요. 제 말에 김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천년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만남이죠. 다음 날, 저는 실제 온돌이 적용된 현대식 빌딩들을 둘러봤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의 고층 빌딩들이 모두 온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영하의 날씨에도 실내는 봄처럼 따뜻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울이 굉장히 추워요. 하지만 보세요. 사람들이 실내에서 얇은 옷만 입고 있죠? 이게 바로 온돌의 힘입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두꺼운 겨울옷을 입지 않아도 됐고 실내 공기도 쾌적했습니다. 라이히스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제가 묵은 한옥스테이에서 받았습니다. 수백 년 된 전통 가옥이었지만 현대식 온돌이 완벽하게 적용되어 있었어요.
바닥의 온기가 밤새도록 유지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제 물음에 한옥 주인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예요. 자연과 과학이 만나는 지점이죠.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은 저의 모든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테크노히트가 왜 이 기술을 막으려 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의 교체가 아닌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이었으니까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술진들의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했고 밤을 새워가며 연구하는 모습은 경이로웠죠. 우리 독일 사람들이 꼼꼼하기로 유명하지만 한국인들의 완벽주의적 태도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여유가 없었어요. 작은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최고가 되어야 했거든요. 김 박사의 이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마지막 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라이히스탁 프로젝트, 저희가 무상으로 기술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약속해 주세요.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적용되면 유럽의 다른 역사적 건축물들에도 기회를 주십시오. 그들에게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력을 증명하고 싶었던 거죠. 그 자부심과 자신감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들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 미래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상보다 더 큰 시련이었습니다. 베를린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테크노히트사가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더군요. 라이히스탁의 전통을 파괴하려는 시도, 검증되지 않은 동향, 기술의 위험성 등 연일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의회 긴급회의에서 저는 한국에서 가져온 모든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혁신입니다. 한국의 온돌은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45% 높고 비용은 35% 절감됩니다. 그런데 제 발표 중간에 테크노히트의 베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허튼 소리. 당신이 보여주는 건 모두 조작된 데이터요. 우리 테크노히트의 시스템이. 잠깐만요, 베버 씨. 저는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켰습니다. 실시간으로 연결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실험실이 나타났죠. 지금 보시는 건 영하 20도 환경에서의 실시간 테스트입니다. 보시죠. 어떤 시스템이 더 효율적인지. 3시간에 걸친 실시간 비교 테스트는 모든 것을 명백히 보여줬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테크노히트의 최신 시스템을 완벽하게 압도했죠. 에너지 소비량, 열 효율, 실내 공기질. 모든 면에서 월등했습니다. 더구나 한국 측은 무상으로 기술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테크노히트의 견적이 얼마였죠? 800만 유로였나요?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마침내 슈미트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밀러 박사,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혁명적인 제안이군요. 그때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냈죠. 실제로 보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요. 의회 지하실에 작은 테스트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한국 기술진의 도움으로 은밀히 준비한 공간이었죠. 온돌이 설치된 이 방은 영하의 날씨에도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온돌인가요? 슈미트 의장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바닥을 느껴보더니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놀랍군요. 정말 놀라워요. 그의 한마디에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원들은 하나둘씩 테스트룸을 방문했고 모두가 같은 반응을 보였죠. 특히 류머티즘을 앓던 고령의 의원들은 무릎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즉각 느낄 수 있다며 극찬했습니다. 테크노히트의 베버는 창백한 얼굴로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로비는 실패했고
진실 앞에서 무력해졌죠. 다음 날 아침, 독일 전역의 신문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실렸습니다. 라이히스탁, 한국의 온돌 시스템 도입 결정. 천년 전통의 지혜, 현대과학의 혁신을 뛰어넘다. 독일 난방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거든요.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의 건축학회에서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습니다. 그들도 이미 한국의 온돌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었던 거죠. 특히 놀라웠던 건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자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고타스를 고수하던 그들도 온돌의 우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도쿄의 한 고급 호텔 체인은 이미 전 객실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밀러 박사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군요. 한 독일 동료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들은 전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화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죠. 이제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다고요. 처음에는 동양의 전통 기술이라며 무시했던 우리의 오만함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라이히스탁은 이제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독일의 상징적인 건물이 한국의 지혜를 품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의 교체가 아닌 문명의 교류이자 혁신의 시작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처음 온돌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큰 반향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이히스탁 온돌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한 달째 전 세계 언론이 베를린으로 몰려왔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까지. 테크노히트는 여전히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내려 했지만 이미 사실은 명백했죠. 어떻게 이런 대규모 공사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나요? BBC 기자의 질문에 한국기술진의 김 팀장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빨리 가되 결코 대충 하지 않습니다. 이미 완벽한 설계도가 준비되어 있었고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해 두었죠. 실제로 공사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한국과 독일 기술자들이 24시간 교대로 작업했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즉각적인 해결책이 제시됐죠. 한국 기술진의 발빠른 대처와 독일 기술진의 꼼꼼함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결과는 모든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에너지 효율은 기존 대비 45% 향상됐고 실내 온도 편차는 1도 이내로 유지됐죠. 특히 놀라웠던 건 공기질이었습니다. 습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면서 겨울철 가장 큰 문제였던 건조함이 완전히 해소됐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실내 환경을 완전히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이에요. 독일 건축학회 회장이 발표한 평가는 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크노히트의 최대 주주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밀러 박사, 우리가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논의하고 싶은데 혹시 주선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의회 구성원들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된 거예요. 겨울철 병가율이 60% 감소했고 특히 호흡기 질환과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고 즉각적인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러시아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앞서 있었다니. 우리가 너무 오만했군요. 프랑스 건축학회 회장의 이 말은 유럽 전체의 인식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제가 가장 감동받은 것은 한국 기술진들의 태도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졌음에도 그들은 늘 배우려는 자세를 잃지 않았어요. 독일의 건축 기술을 존중하고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했죠. 불과 3개월 만에 드러난 변화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EU 본부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는데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EU 본부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거든요. 2025년부터 모든 EU 공공건물의 난방 시스템을 친환경 방식으로 교체하는데 한국의 온돌이 표준 시스템으로 선정된 겁니다. 제가 처음 온돌을 제안했을 때가 떠오르네요. 동료들의 비웃음, 기업들의 방해, 수많은 반대와 위협.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라이히스탁은 유럽 최고의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는 건물이 되었고 매년 수천 명의 건축 전문가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테크노히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온돌 도입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 기업들과 합작 회사를 설립했죠. 베버 CEO는 얼마 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진보를 가로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어요. 미래는 협력에 있다는 것을. 스위스 알프스의 한 호텔에서는 재미있는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온도를 응용한 스키장 대기실을 만든 건데요. 영하 20도의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5분 만에 몸을 녹일 수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베리아의 한 도시가 도시 전체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는군요. 극한의 추위를 견뎌야 하는 그곳에서 한국의 기술이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 모교인 민헨 공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주제는 동서양 기술의 만남이었죠. 강당은 발 디딜 틈 없이 찼고 학생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갖게 된 비결이 뭘까요? 한 학생이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정된 자원으로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내야 했죠. 그 과정에서 전통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났고 마침내 혁신이 탄생했습니다. 이제 제 사무실 벽에는 특별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라이히스탁 공사 완공식 날 한국과 독일 기술진이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와 기술이 만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낸 순간을 보여주는 증거이죠. 한국 온돌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는 편견을 깨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발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한국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밀러 박사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토록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온돌을 도입한 것을. 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단 하나 있습니다. 좀 더 일찍 한국의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요. 하지만 늦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한 것. 그것이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라이히스탁은 더 이상 춥지 않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온기가 건물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따뜻함은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일하시는 청소부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30년간 이 의회에서 일하면서 처음으로 무릎 통증 없이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그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단순히 난방 시스템을 바꾼 게 아니었다는 걸요. 사람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온돌이 설치된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이 평균 27% 상승했다는 거예요. 쾌적한 환경이 가져온 변화였죠. 이제 저는 매년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건축 포럼의 고정 연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기술을 알리는 전도사가 되다니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지만 저는 이 역할이 자랑스럽습니다. 다음 달에는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UN 본부에서 친환경 건축 기술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됐거든요. 저는 자신 있게 한국의 온도를 소개할 겁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이 혁신적인 기술을 주목하고 있으니까요. 기술은 국경이 없다고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편견이 그 국경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벽은 허물어졌습니다. 한국의 온돌이 그 첫 삽을 떴고 이제 새로운 협력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독일 연방의회 에너지 시스템 총괄 책임자 한스 밀러 박사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천년 전통의 우리 온돌이 유럽의 심장부를 따뜻하게 데웠다는 이야기. 가슴 뭉클하지 않으신가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세계는 우리나라를 가난한 개발도상국으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죠. 독일 같은 선진국도 우리의 기술력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게 되었으니까요. 한국의 온돌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이 전 세계인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고 있죠. 이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온돌처럼 따끈한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The floor is so warm. Whoa. Oh my god. Oh, it feels so good. Oh, it's so warm. Oh, this is so good.